오늘은 미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목차가 전에는 뭘 배웠냐면은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웠죠. 함수의 연속. 자, 함수의 연속이란 무엇인가? 이것만 충족했으면 됐어요.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만약에 fa 이것만 충족하면은 자극한과 우극한 이것의 의미가 애초에 자극한과 우극한 것 같고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기 때문에 함수의 연속은 이것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함수의 연속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 전제에 대해서 연속이잖아요.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면은 뭐 이러한 심상 모형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스무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빵꾸뽕도 안 돌렸고 그냥 이런 스무스한 모형을 이제 함수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함수의 연속하면은 이러한 스무스하게 전부 다 빵꾸뽕이 안 뚫린 그러한 심상을 떠올려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함수의 연속하면 뭐 사이값 정리 배웠는데 사이값 정리 뭐 이렇게 여기가 뭐 빵이라면은 뭐 이걸 지나가는 게 반드시 하나쯤은 있다는 게 사이값 정리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부차적인 거고 함수의 연속에서는 그냥 이게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냥 자극한 그리고 우극한 계산하면서 그리고 함수값 계산하면서 이게 연속이 될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되는구나. 뭐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뭐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어요. 네, 이런 건 연속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막 배우고 아무튼 함수 연속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극한이 끝났잖아요. 극한에 대해서 함수 연속이 끝났으니까 오늘은 이제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그러니까 사실상 미분의 시작. 미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미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목차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제 미분 계수가 평균 변화율이 정의됐다면 미분 계수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미분 계수가 이렇게 정의된다면 미분 계수는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알아볼 거고 리미트 뭐뭐가 미분 계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자, 일단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런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미분 가능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거고 미분이 불가능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에요. 그리고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러니까 즉 x는 a에서 미분계수 f'a가 존재할 때 정점 없이 x가 a로 가는 평균 변화율 표현되면 값이 f가 a가 되는데 이건 좀 모르겠죠? 그래서 7번 갔으면은 그 표현이 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7번에서.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은 무엇인가?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은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있다라고 할게요. 함수 fx,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함수 y는 fx에서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 하나는 a, fa라고 할게요. 다른 하나는 b, f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은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평균 변화율은 여기에요. 자, 이 a, fa와 b, fb를 연결한 선분이 있죠? 이 선분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수학적으로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x값 증가량이 b-a고 y값 증가량이 fb fa이기 때문에 fb fa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균 변화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자, b-a분의 x값 증가량분의 자, 이 두 점에서 두 개의 점이 딱 찍혀있는 y는 fx 두 개의 점이 딱 찍혀있는데 이 두 개의 점에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y값 변화량 이것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얼마만큼의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변화를 했는가,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했는가,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b-a x값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은 델타 x라고 해요. 델타 x. 자, 그리고 y값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은 델타 y라고 합니다. 델타 y라고 합니다. 근데 델타 y는 좀 잘 안 쓰고 델타 x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평균 변화율이 뭐다? 함수 y는 fx에서 두 점을 딱 찍었을 때 이 점과 점을 이었을 때 그것의 기울기다. 그 점과 점을 딱 이었을 때 그 선분의 기울기다. 그 선분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 이 점의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을 구한다.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으로 구한다. 이게 딱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다.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분의 기울기. 이 선분의 기울기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균 변화를 선분의 기울기 평균 변화를 y는 fx에서 두 점 딱 찍었을 때의 선분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계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분계수를 정의해 볼게요. 미분계수는 f'A 이걸 f'A라고 읽어요. f'A라고 읽는데 얘가 뭐냐면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보면 됩니다. 얘가 일단 수학적 언어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얘를. 자, 그럼 만약에 얘가 3이다. 그러면 x가 a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f'A 미분계수 f'A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평균 변화율 x-a 분의 fx-fa 미분계수가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이해가 가시죠? 왜 평균 변화율이냐면은 자, 두 점이 있죠. x, fx를 움직이는 점 x, fx라는 두 점이 있고 정점 a, fa가 있습니다. a, fa가 있어요. 그럼 두 점을 뺐어. 그러니까 이 두 x, fx라는 움직이는 점과 a, fa라는 정점을 연결했을 때 그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y는 fx라는 함수를 그려봐야겠죠? 자, y는 fx가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를 우리는 a, fa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x는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자, 여기가 x는 a, 그러니까 a, fa인데 자, 여기 y는 fx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점 여기를 fx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의 평균 변화율을 따지는 거니까 함수 y는 fx에서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거 잘 안 그려지는데?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좀 더 잘 그려질 것 같아요. 자, y는 a가 있습니다. 여기가 x는 y는 a가 아니라 x는 a가 있어요. x는 a가 있다고 할 때 잠깐만. 뭐야 이거? x는 a가 있다고 할 때 자, 여기가 a, f예요. x는 a라고 하지 말고 a, fa라고 하자. 얘가 a, fa입니다. a, fa인데 이 정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점 x, fx가 쭉
한없이 가까워져요. 한없이 가까워져요.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얘가 뭘 뜻하냐고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점과 점을 이었을 때 그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했죠. 그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했기 때문에 점이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 기울기의 값, 이 선분의 기울기 값이 차자작 이렇게 됩니다. 차자자작. 그러니까 이걸 상상해봐요. 자, 점이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질 때마다의 그 a,fa라는 점을 짝짝짝 이었을 때의 그 차자작, 그걸 상상을 해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측에서도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움직이는 점과 정점을 이은 선분을 차자작이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차자작.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은 그때의 극한값을 의미하니까 도대체 이 점이 한없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기울기 값 가까워질 때 그 점 정점 a,fa하고 움직이는 점 x,fx의 평균 변화율의 값, 그러니까 두 점의 이은 기울기 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 극한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점과 이 점을 접는 이 a,fa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평균 변화는 뭐냐? 한 정점 기준을 봤을 때 한 정점 기준 움직이는 점과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딱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구나. 이 순간 변화량, 미분계수를 이제 순간 변화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순간 변화량, 그리고 또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럼 미분계수가 무엇인지 이해가 갔나요? 평균 변화량의 극한값. fx라는 함수에서 f'a라는 뜻은 fx라는 함수에서 정점 a,fa를 기준으로 정점 a,fa에 움직이는 점이 a,f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a,fa와 움직이는 점과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자, 한 정점 기준, 이걸 정점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점, 이걸 얘를 정점이라고 해요. 딱 정해진 점, 변하지 않는 점을 정점이라고 하는데, 이 정점 기준, 이 정점을 딱 기준으로 y는 fx가 정점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다른 점 a에 한없이 다가오는 다른 점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a,fa하고 x,fx를 이은 모든 점, 그러니까 이걸 진짜 차자작 진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봐요. 그러니까 자, x,fx에 열로 다가요. x,fx에 열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의 a,fa의 평균 변화율 찾아다 그의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 이런 접선의 기울기의 형태가 된다. 아무튼 미분계수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자작. 그러니까 차자작을 기억하면 a,fa가 있을 때, 정점 a,fa가 있을 때 차자작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자, 정점 a,fa를 기준으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라고. 그럼 이 기울기가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 평균 변화율의 그 극한값, 기울기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그걸 말한 게 미분계수다. 자, 오케이. 미분계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미분계수의 값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얘가 미분계수인데 x-fx-fa로서 얘 자체가 미분계수예요. 얘 자체가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 말고도 표현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첫 번째로서는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x를 b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얘도 미분계수가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선 자, 미분계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리미트 뭐뭐가 미분계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한 정점 기준. 그러니까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 극한값.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극한값. 그러니까 항상 미분계수라고 하면은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라고 해서 이 차자작이 떠올라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하세요. 머릿속에서 상상하면 해야 됩니다. 자, a, fa로 엄청나게 점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 차자작, 이 평균 변화율 극한값 접선의 기울기, 이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자, 정점이 있습니다. a, fa라는 정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 fb가 있는데 이 b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게 평균 변화율이니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c 미분계수라는 거죠. 네, 상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리미트 값이 미분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델타 x가 뭐라고 했죠? 델타 x가 x값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이 델타 x로도 이제 미분계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x f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f a f 프라임 a 얘를 미분계수로 볼 수, 그러니까 제가 문제에서 마주했을 때 얘를 미분계수로 볼 수 있으려면은 그냥 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문제인가 미분계수를 다루는 문제인가를 딱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뒤에는 얘의 값이 있잖아요. 얘가 평균 변화율로 표현이 되는가, 평균 변화율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가 를 알아봐야겠죠. 또는 f 프라임 a의 값이 뭐다라고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리미트의 이 뒤에 있는 값을 평균 변화율로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얘가 평균 변화율인 이유는 봐봐요. 자, 평균 변화는 뭐다? 함수 y나 fx에서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다. 따라서 기울기이기 때문에 델타 x 맞죠?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x좌표에서 두 점의 각각의 x좌표에서 x좌표를 빼었다,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었다가 되는 거죠. 얘의 값이 전부 다 델타 x니까 델타 x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 점에서 각각의 x좌표를 뺀 델타 x와 두 점의 y좌표를 뺐으니까 얘를 평균 변화율로 볼 수가 있구나. 평균 변화율로 볼 수가 있구나. 근데 봤더니까 함수 y나 fx에 딱 머릿속에 그리세요. 함수 y나 fx가 있는데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에서 하나가 정점이고 하나가 정점이네? 정점인데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a, f에 한없이 가까워지겠구나.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 얘를 하나의 미분계수 f 프라임 a라고 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봤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도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h가 있습니다. h가 있어요. h가 있을 때 그냥 이거는 뭐 h 플러스 a f h 플러스 a 마이너스 fa가 있다고 했을 때 얘도 하나의 미분계수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뒤에 있는 요 값이 평균 변화율로 표현이 되니까. 평균 변화율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평균 변화율 표현되기 위해서는 두 점의 x좌표를 빼 y좌표를 빼 이 관계가 여기서 보인다면은 얘를 평균 변화율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값은 h 플러스 f에다가 h 플러스 a를 대입한 값과 fa를 대입한 값을 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를 h라고 썼는데 이 h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왜?
더해도 값이 같으니까 h로 같으니까 h랑 값으로 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관계가 명확히 보이죠? 이 x 좌표에서 다른 x 좌표, 자, 함수의 y는 fx에서 x 좌표에서 x 좌표를 뺀 것과 y 좌표 함수값과 함수값을 뺀 것과 따라서 아, 얘가 평균 변화율이구나, 얘가 평균 변화율이구나 를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 함수 y는 fx에서 두 점이 있는데 한 개가 정점이죠. 얘 한 개의 정점을 만족시켰고 움직이자 얘 값이 그 한 정점에 엄청나게 가까워집니다. 한없이 가까워져요. 한없이 가까워지고 그 한없이 가까워진 것의 평균 변화, 이 전체가 평균 변화니까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도 f'a라고 미분계수를 나타내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한 a,fx의 접선의 길기라고 이렇게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하고 리미트가 미분계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리미트 뒤에 있는 값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때 평균 변화를 x 빼기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라고 얘를 볼 수가 있을 때 얘를 미분계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한 정점 기준이에요. 평균 변화의 극한값으로 식을 볼 수가 있을 때 얘를 미분계수로 볼 수가 있구나를 알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 가능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분 가능한 두 가지 조건. 일단은 보면은 도대체 미분 가능하다? 미분 불가능하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a분의 fx 평균 변화율이 있다고 합시다. 얘가 만약에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은 얘는 미분 가능하다. 얘가 존재를 한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를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요. 미분 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존재를 하지 않다면은 당연스럽게도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미분 가능하지 아니야. 미분 가능 x라고 합니다. 미분이 불가능하면은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라면 미분이 불가능하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다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 가능의 조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미분 가능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일단은 봐요. 첫 번째로서는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첫 번째,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죠. x가 a로 한없이 그럼 얘는 분자는 빵을 향해 갑니다. 얘 빵을 향해 가요. 그렇다면 얘도 빵을 향해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빵을 향해 가야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fa가 되어야 됩니다. 왜? 얘 그냥 상수잖아요? 그냥 리미트 각각 적용시켜도 되죠. 왜? 리미트 각각 적용시키면 얘 극한값 존재해야 되잖아. 얘 극한값 아무튼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값이 빵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fx 값이 리미트 fx 값이 그러니까 여기 값이 빵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말뜻이 뭐냐면은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fx가 그 극한값이 fa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빵을 향해 가니까 빵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죠. 그 목표가 fa라는 거죠. 그럼 얘는 목표가 fa니까 빵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야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이 조건이 뭐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왜 얘가 0을 향해 갈 때 왜 여기가 0을 향해 가야 하는가? 왜냐면은 여기가 빵을 향해 갈 때 여기가 빵을 향하지 않고 어떠한 상수값을 가져요. 그러면 얘는 극한값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는 발산이 됩니다. 왜?
분모가 0.1, 0.01, 0.0001분의 1, 0.000001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값은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에서 자, 미분이 가능할 첫 번째 조건에서 이 함수가 이 리미트 값이 뭐다? 리미트 fx가 fa와 같아야 한다. 여기에 리미트 값이 여기 fa랑 값이 같아야지 값이 같아야지 첫 번째 미분 가능할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딱 주어집니다. 그럼 미분이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fx 값이 fa 그 함수 값과 같다라는 함수의 연속이어야 돼야 하는구나. 가 첫 번째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거고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자 리미트 이 평균 변화를 x는 마이너스 a fx 마이너스 fa의 자극한 x가 a-로 갈 때의 자극한과 우극한 x는 마이너스 a분의 fx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y는 fx가 있을 때 정점 a, f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평균 변화를 한없이 가까워지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를 극한값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전부 하나의 기울기로서 수렴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의 기울기로서 이 하나의 접선의 기울기로서 수렴을 해야지 이 극한 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미분이 가능할 두 가지 조건. 자, 이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하나는 리미트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두 번째로서는 이 평균 변화를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자극한 값을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면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해요. 좌미분계수라고 하고 얘를 추가적으로 이제 우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우미분계수라고 해요. 아무튼 미분 가능할 조건은 이 두 가지 있고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미분 가능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렇다면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 아까 그 조건 함수가 연속되지 않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고 극한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면은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그걸 배워볼 겁니다. 자,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말뜻이 뭐냐 하면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정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점 기준을 했을 때 평균 변화율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일단은 미분이 불가능한 첫 번째 조건은 자, fx가 있는데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미분이 불가능할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x는 a에서 불연속일 때 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끊겼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아니면 뭐 빵꾸뽕 뚫렸어요?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fx가 불연속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불연속일 때 뭐다?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와 다를 뾰족. 함수 fx가 연속이긴 한데 이렇게 뾰족하게 fx가 구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얘는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그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면 짝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짝 해서 이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와 기울기가 서로 상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프가 뾰족 이럴 때 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세 번째로서는 어떨 때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자, x는 a라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함수 y는 fx가 하필이면 이 afa일 때 이 접선의 길기가 직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이가 이렇게,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 자, a,fa가 있습니다. a,fa라는 정점 기준 x, fx, 자, 두 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이 x는 a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길이가 쫙 양의 방으로 폭발해버리죠. 자,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 이건 탄젠트 90도와도 같은 맥락이에요. 탄젠트 90도, 탄젠트 90도의 값을 정의할 수가 없죠. 얘의 값도 극한값, 자,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 정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얘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른쪽에서는 x가 a로의 극한을 보면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보면은 얘도 이 평균 변화율의 평균 변화율이 아래로 폭발해버립니다. 아래로 폭발해버리게 되면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탄젠트 90도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분 불가능은 세 가지 조건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6번째까지 다 배워보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나왔다. 원래는 자, 그래서 7번이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자, fx가 있잖아요. fx가 x는 a에서 if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 그러니까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f'a가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a 분의 fx fa가 얘가 미분이 가능해. 얘 미분계수 있으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할 때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냐면은 fx, 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리미트 값 에서 이걸 h라고 하자. h. 오케이, h. 자, 미분계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h 플러스 a 마이너스 fa. 자, 이걸 미분계수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관계를 명확히 볼 수가 있죠. 얘 y값 y 빼기 마이너스 y, 얘 h 플러스 a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균 변화, 한 정점 기준의 평균 변화율인데 그 정점 기준으로 점이 한없이 수렴하게 되겠고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미분계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가능할 때 뭐가 또 가능하면 EH 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또 F 프라임 A라는 값을 가집니다. 왜지? 애초에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지? 일단은 얘는 뭐냐면은 이제 Y는 fx 상에서 봤을 때 A에 한없이 수렴하는 점이라는 건 동의하시나요? 뭐야 이거? 죄송해요. 이걸 딱 수식적으로 봤을 때, 자, H가 빵으로 갈 때 F, 이 두 점의 좌표는 있잖아요. 얘 두 점, EH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F 플러스 H, 얘랑 뺐을 때 얘의 값이 전체적으로 EH가 됩니다. 이거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평균 변화율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점이 좌표가 H가 빵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A, FA에 한없이 수렴하게 됩니다. 이 두 점의 좌표 전부 다 한없이 수렴하게 됩니다. 한없이 수렴하게 되고 그때마다의 얘와 얘의
평균 변화율, 얘와 얘의 평균 변화율, 얘와 얘의 평균 변화율이 F'A라는 거예요. 언제? 이 조건이 충족했을 때, x는 a에서 얘가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이 가능한 조건이 붙었을 때, 자, a, f는 정점 기준으로 움직이는 두 점의 평균 변화를 극한값이 F'A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성립하는가? 그거는 식을 정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식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자, 다시 쓸게요. 이게 왜 성립하냐면은, 자, 증명을 해볼게요. 자,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얘 값이 왜 F'A가 되냐면, 근데 이 조건이 성립할 때는 뭐다?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하면 얘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얘를 쓰면 절대 안 되는데, 언제 쓸 수가 있다?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게 된다면은, 한 정점 기준이 아니잖아요. 두 점의 좌표가 있는데, 두 점의 좌표 모두 정점이 아니고 움직이는 점입니다.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미분계수, 이 리미트 값이 하나의 미분계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이 두 점의 좌표에 봤더니까, 이 두 점의 좌표의 리미트를 봤더니까 이 두 점의 좌표가 a, fa라는 곳으로 평균 변화율이 수렴하게 됩니다. a, fa라는 값으로 평균 변화율이 수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F'A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아무튼 증명해 보자면, 얘는 뭐가 같냐면은 EH 일단은 2분의 1을 밖으로 뺄게요. 2분의 1을 밖으로 빼겠습니다. 0이 하나씩 가까워질 때. 자, 2분의 1은 그냥 여기에 곱해져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2분의 1을 밖으로 빼도 값은 같다라는 리미트의 연산 규칙이 있어요. 리미트 h분의 h가 있고, 플러스 fa, 아니다, 마이너스 fa를 하자. 여기다 마이너스 fa를 빼줍니다. 마이너스 fa를 빼주고 더하기 fa를 해줘요. 그럼 값이 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h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나눠줄 수가 있겠죠.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와 더하기 h분의 fa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요 값을 딱 보게 되면은, 자, 이 값 있죠? 이 값 뭐죠? 얘가 하나의 F'A죠. 얘가 하나의 F'A입니다. 왜? 그건 왜? 자, F'A가 정의되기를 첫 번째로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F'A는 일단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죠. 이렇게 정의가 됐죠. 제가 아까 정의를 했습니다.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한 정점 기준, 그 h를 우리가 어떻게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보면은 이걸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한 정점 기준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이었을 때의 선분 기울기, 두 점을 이었을 때의 선분의 기울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균 변화율에서 한 정점 기준이니까, 자, h가 빵으로 가? 그럼 a, fa에 수렴하는 점이 있는데, a, fa 정점 기준 수렴하는 점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두 점과의 선분을 이었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F'A라는 거죠. 그냥 F'A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은, 얘랑 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보면은 얘도
얘도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a 자 fa가 있으니까 얘도 a 마이너스 h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h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a, fa라는 두 정점이 있고 h가 빵으로 갈 때,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얘도 전부 다 빵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a, fa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정점 기준 수렴하는데 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니까 이 평균 변화율도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도 결국에는 f'a가 될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그럼 이거 하나 이렇게 각각 적용했을 때 요거 하나가 f'a가 되고 요거 하나가 f'a가 되기 때문에 이걸 더한 값에다가 2분의 1 해주면은 값이 f'a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f'a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 움직이는 두 점이에요. 얘는 움직이는 하나의 점과 한 정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두 점이 있는데 얘 값이 얘 f'a라는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일 때 이 조건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조건이 없다라면은, 만약 이 조건이 없이 그냥 요렇게 쓰면은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왜냐면 움직이는 두 점이니까 한 정점을 기준을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어야 되는데 한 정점 기준을 하고 이 정점으로서 수렴하는 점과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어야 하는데 얘는 한 정점 기준이 아니라 움직이는 두 점이잖아요. 따라서 그냥 만약 fx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 만약 이렇게 쓴다면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바보라고 합니다. 한승환 선생님은 이걸 그냥 바보라고 해요. 이게 성립이 되지 않을 때 이걸 사용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게 있다. 문제 풀 때 대부분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f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이 식을 f'a라는 식으로 변형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식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진짜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하나를 더 예를 들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가능하다고 할 때 얘가 만약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a 플러스 3h인가? 잠시만요. 아니다. 5h가 있고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2h의 값이 있어요. 얘도 f'a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얘 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체의 극한값을 미분계수로 볼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얘가 평균 변화율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얘가 얘를 y값 증가량으로 볼 수 있고 얘를 x값 증가량으로 볼 수가 있는가? 보면은 y좌표 a 플러스 3h라는 함수값과 a 마이너스 2h를 뺐죠? 그렇다면 이 OH를 봤을 때 a 플러스 3h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h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냥 OH라고 따라서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를 뺐고 이 a 플러스 3h에 해당하는 함수값과 a 마이너스 2h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빼앗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볼 수가 있다?
얘를 뭐라고 볼 수가 있다? 얘를 있잖아. 얘를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구나. 얘를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구나. 나는 판단까지 와야 됩니다. 이 판단이 이 사고 과정이 이어져야 돼요. 그냥 리미트 값이, 우리가 평소 리미트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잖아요. 리미트 값이 뭐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평균 변화율로서 확정질 수 있다라고 되면은, 평균 변화율의 관점으로서 볼 수가 있다면, 얘 전체 값을 미분 계수라고 볼 수 있다? 아니요? 이 조건이 있을 때 이걸 하나의 평균 변화를 극한값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얘를 미분 계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정점 기준이 아니잖아요. 얘는 움직이는 두 점입니다. 움직이는 두 점이에요. h가 0을 하나씩 가고 움직이는 두 점의 평균 변화를 극한값이기 때문에 fx가 x나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면 얘는 있잖아요. 미분 계수, 이걸 이렇게 하면 바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평균 변화를, 이게 미분 계수, 이 전체 값을 하나의 미분 계수로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f'a가 되는가 라고 하냐면은 증명해 볼게요. 자, 일단 OH 있잖아. OH f'A. 이거 좀 어려운데? 오케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증명. 자, 5분의 1 빼줍니다. 밖으로 5분의 1 빼줬어요. 5분의 1 빼줬고요. 그럼 h분의 fa 플러스 3h가 되죠. 한 정점으로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fa를 추가해줄게요. 일단은 그럼 플러스 fa를 해줘야겠죠. 해주고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이 값이 뭐가 되냐면은 이 값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 값 같죠? 하나씩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h분의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하고 얘를 h분의 fa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 그렇다면은 얘를 하나의 미분계수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 극한값을 하나의 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나요?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평균 변화를 나타내는지 봤는데 얘 3h죠. 얘 위의 값이 뺐더니까 그냥 3h니까 얘도 뺐을 때 이제 x값 빼기 x값을 했을 때 얘도 3h 값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3분의 1 곱해야 됩니다. 여기다 3h라고 해줘야 돼요. 3h라고 해줬기 때문에 바깥에다 뭐 해준다?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 곱하기 3 뭐 밖으로 빼주자. 곱하기 3. 그럼 여기는 이 두 가지를 빼었을 때 얘는 뭐다? 2h가 됩니다. 2h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2h가 돼야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줬으니까 밖에 2를 곱해주자. 그래서 얘를 하나의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얘를 하나의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얘는 이걸 하나의 a,fa라고 향하는 하나의 미분계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평균 변화를 극한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두 점의 x좌표 뺐고 두 점의 y좌표 본 게 이렇게 보이니까 평균 변화율의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구나. 근데 이 점이 어디로 쓰면 h가 빵으로 가니까 a, fa로 수렴할 때의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얘를 하나의 뭐라고 볼 수가 있다? f'a라고 볼 수가 있다. f'a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얘를 보면은 얘 있잖아요. 얘도 하나의 f'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왜? 자, 정점 a, fa가 있는데 이 a, fa, h가 빵으로 갈 때 a, fa라는 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 또한 근데 이걸 밖으로 빼면 안 된다. 죄송해요. 3분의 3 계속 곱해야 되고 얘 2 계속 곱해야 돼요.
3. 자, 리미트.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F'이니까 이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 값이 전차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F'A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여기까지 할 건데 솔직히 미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많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딱 리미트 값 봤을 때 얘가 미분계수인지 리미트 극한값 봤을 때 얘가 미분계 얘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자 델타 x분의 델타 y여야 되는데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을 빠르게 구분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 중에서는 미분계수가 딱 F'E의 값이 그러니까 fx에서 x는 2일 때 미분계수의 값이 3이다 라는 값이 주어지면은 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은 x가 2로 갈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를 f2 마이너스 2라고 있을 이 정점 기준을 했을 때 여기 fx, fx 값을 어떻게든 짜맞춰야 돼요. 어떻게든 짜맞춰야 됩니다. 뭐 그 짜맞추는 문제가 나오고 이걸 하나의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2, fa가 정점일 때의 수렴하는 그 극한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하나에 짜맞춰야 되고 이게 하나의 미분계수 F'A 미분계수 값 3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오케이 미분계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끝.